안녕하십니까. 주요섭의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2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기독교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천안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끝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 막상 전면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 논리, 교리가 얼마만큼 정확한가 이야기하고 맞짱 토론을 하자고 하면 피해갑니다. 자기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방송에서도 노골적으로 젠더 교육, 젠더 평등, 젠더 이도에 오르기 위한 그런 내용을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보면 제대로 양성평등과 젠더평등이 똑같은 거로만 오해하게 돼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사회문화적인 성인 젠더가 대단히 위험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칠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성별가대 증오와 혐오로도 이어지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성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이런 거. 예. 또는 한쪽 성은 맞고 다른 쪽 성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네. 이런 예.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성을 굴복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남녀 이전에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 생각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성인지 감수성 말씀하셨지만 네. 서로 상대성을 존중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성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보여준다면 배려하고요. 예, 그럼 자식들도 자연하게 그렇게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하나의 부모가 자식이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과 방송도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시지만 어떤 일부 언론, 황색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극적이고 서로 이렇게 보면은 화가 나게끔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젠더 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상대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혐오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젠더 감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와 동시에 서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 네.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목포 지역에서 목회자들께서 성평등과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성평등 문제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젠더평등 이론에 의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각 지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인 최근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쭉 통과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습 통과된 그 이후로 경기도 도의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쭉 뒷부분이랑 이어지는데요. 여러 강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별히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법에 없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막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것을 막 만들어버리면 결국에는 위법한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분이 있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장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기독교에서 자신의 입장은 자기의 본래 뜻은 이해를 하지 않고 오해를 해서 출석하는 교회에서까지도 배척받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 박옥분 의장이란 분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이 기독교를 대단히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이러한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또 지금까지 다른 기관 글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 그 기본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또 나중에 저게 문제가 되니까 싹 지워버렸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본인은 아니라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저건 가짜 기독교인이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본인만 억울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 결과가 나중에 얼마만큼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언급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 한번 보시면 경기도에서 만든 인권조례의 개정안에 보면은 새롭게 추가된 게 성평등위원회인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박옥분 도의장은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모법에도 없는 위법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억울하다, 피해를 당했다, 교회에서 배척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성평등위원회가 많은 그 종교시설에까지 종교단체에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놨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감자들을 가석방시키거나 미리 저들에게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소를 더 예산을 편성하든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법이 형벌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실정법이 어그러지고 범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재소자들, 범죄자들의 인권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일반 국민들의 인권도 생각하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 무조건 소수라고 그러면 다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반사회적이고 국가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반인륜 범죄자들까지도 다 그러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에서 제빵사가 동성 결혼 케이크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 재판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고소를 당해서 인권재판소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인권재판소가 있는데 그 속에 다시 가면 인권재판소에서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권재판소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이나 LGBT, PC 정책에 의한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행스러운 좋은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홍순원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동성애 기호 축제를 반대하는 많은 부산 시민들의 항의와 집회, 기자회견을 염두에 두고
작년에는 그냥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법천지로 이렇게 불법을 자행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벌금을 매기겠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더 엄포를 놨더니 이번에는 부산 퀴어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주최했던 주최 측에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자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특정한 소수도 억울하게 피해 인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다수 국민들이 다수결에 의한 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행정을 실시하고 또 행정을 그렇게 우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정책, 잘못된 행정을 펼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부산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취소됐습니다. 부산 퀴어 문화축제 기획단 측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군남로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해운대구가 도로 점용을 불허하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일반 방송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독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탈북민 모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던 거죠.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든지 사각지대에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 보면 몇 번 찾아갔는데도 이쪽에 동사무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비판 성명을 내거나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또 탈북민들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북한 인권법을 이행해서 이것도 인권재단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든지 국가인권이든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북한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약 30여 명이 된다고 세계 인권단체에서 말하고 있고 유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여 명을 송환해달라고 북한 정권에게 김정은 정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만 정치적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우리 자국민이 저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이 30여 명이나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서 억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환을 한마디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유엔이 납북 추정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의 명단을 작성해 북한 정부의 생사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작성한 명단에는 1960년에서 70년대 한반도 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 같은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는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사례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최근에 이슬람 난민들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북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또는 서아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권을 생각하고 그들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유입되고 또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난민을 보내니까 유럽 각국이 끔찍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안의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이슬람 난민들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저 난민들의 입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정책이고 지혜로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의 문제는 아프간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혼식장, 참으로 좋은, 즐거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에 저런 폭탄 테러를,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든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든 저런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저런 만행은 인류의 이름으로 정죄되고 저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만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테러를 신봉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맹목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답습하고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별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음지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지금껏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고 나서 얼마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들어갔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그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특정한 일부 소수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대형교회 모모 또는 요즘은 대형교회 중에서도 기독교 교회가 아닌 반기독교적이고 이단교회로 규정된 그런 교회들까지도 다 정통 기독교 교회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자기들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땅히 시정돼야 되고, 그렇게 연루된 분들은 정확하게 이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단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최근에 나쁜 교과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 이 나쁜 교과서 문제는 저도 규탄 비판 발언자로서 교과서 90여 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젠더 이론에 의한 것 또는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도록 부추기는 것,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인 노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키는 부모를 인권침해라고 고발한다든가 100일면 뽀뽀를 당연히 해야 된다든가, 우리 교과서에서 임신 출산을 많이 부추기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추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적 일탈 행위로 빠져들 수 있도록 오히려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에 대해서 절제를 시키고 성에 대해서 그 청소년기에 대단히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마음 놓고 발산할 수 있도록 자꾸만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과서의 자유의 문제, 이 부분도 또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거나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량,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왜곡된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고 교과서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뉴코리아 방송으로 다시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해서 계속 성평등 개정안, 이 부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며 반대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론평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윤성 국제변호사, 이경자 대표 등 여러분들이 발제자로 나와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혁주 상임 대표께서도 함께 이거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외국의 뉴스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모든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방향, 정상적인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막 스위치 시키려고 한다든가, 트랜스젠더를 은근히 부추기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은근히 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데, 여기에 BTS를 하나의 예시를 하면서 대안적 남성상이 BTS다. BTS는 완전히 남성들보다는 약간 유니섹스 같은 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퀴어 축제를 앞두고 제4회 인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강사로서 염한석 원장님과 기론평 교수님, 박진권 선교사 세 분이 나와서 열심히 많은 분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만의 문제인데 대만은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죠. 안타깝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중국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폈습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이 문제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절대 지지하지 않죠. 그러나 이 문제, 인류의 보편성의 문제에서만큼은 남녀 결혼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저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대만보다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이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슬람이 상당히 온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사람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슬람이 다수를 장악한 지역, 또 엄격하게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받습니다. 특히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경찰이 다 탄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런 걸 보면 축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 이란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남성들만 스포츠,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몰래 남장을 하고 들어갔다가 4명이 적발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 처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21세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어느 사회든지 아무리 역사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이슬람 교리가 안 바뀌는 한 저렇게 남녀 차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그대로 묵인하고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으로 들어간 무슬림들이 자신들만의 사는 거주지, 개토를 형성해서 그 안에 샤리아법을 적용해서 각 나라의 법 자체도 무력화시키고 정말로 그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한 50군데가 무슬림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 앞으로 존속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속한 한국교회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뉴스로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